김정은이 백두산을 또 갔습니다. 이 백두산, 이곳은 김정은이 뭔가를 할 때마다 찾는 곳이어서 이번에도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하고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혁준 기자의 리포터부터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15형 도발에 성공한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최측근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대동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활동의 주무대이자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난 곳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손도 감 없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 대업을 하게 실현해 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억하시며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고비 때마다 백두산을 방문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11월 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3주기를 앞둔 2014년 11월, 본인의 집권 3년인 2015년 4월에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번 백두산 방문 역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고민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평양에선 연일 미사일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경축하는 행사가 열렸고 이들은 평양 만수대 언덕을 찾아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워낙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작은 실마리라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이렇게 또 백두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 그리고 김정일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그리고 본인의 집권 3년 직전에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갔는데 김정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또 무슨 도발을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해보는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네. 저는 국면 전환이라고 썼습니다. 국면 전환. 네. 네. 지금 긴장 국면에서 지금 대화 국면으로 저는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아마 중국 특사 방북했을 때 그게 좀 실패했는데요. 안 만났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유엔 사무차장이 갔을 때는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나 의사소통이 뭐 대화랑 비슷한 건데요. 정례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IOC 위원장도 지금 방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어쨌든 저희도 우리 북한의 어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국면인데 여기서 저는 이게 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국종 수술할 때도 봤지만 뭐 기생충약이라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뭔가 북한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북한도 그게 명분이 돼서 남북 간 뭐 직접이라든지 간접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 올림픽에 참여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 국면 전환 국면에 저희들이 좀 더 북한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럼 추가 도발은 없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뭐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 기생충약, 구충제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군사용으로 구인들이 먹는다고 꼭 군사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 현경병 전 의원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번에 백두산에 올라간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높고 추운 곳을 갔어요 또. 예, 지금 이제 2018년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핵 경제 병진 정책을 해왔는데 지금 북한 공식 입장은 핵 완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 저는 두 가지가 남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남았습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잠수함 발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발사대 발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경우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일본, 중국이 발사 며칠 전부터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잡을 수 없는 게 이 잠수함 SLB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성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 평창 올림픽 전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SLBM 발사를 추가 도발로 할 수 있다. 외부에서 그런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이제 실전 배치인데 저는 상당한 수준으로 실전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 차원에서는
김정은 자체가 백두혈통을 가장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차원 또 그리고 제가 보면 뭐 이미지 정치인데 예, 예. 백두산에 올라가서 마치 무슨 그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델파이의 신탁 받듯이 뭐 그런 차원에서 한 번씩 그러네요. 지금 올라갔다 아까 내려오고. 화면 보였지만 배경은 참 좋습니다. 하얗게 덮인 높은 산. 예, 예.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저 아름다운 보여주려고 풍경에 그러나요? 너무 안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뭐 제가 볼 때 그 북한 인민 중에 주민 중에서 예. 살찐 분을 거의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 혼자 그 몸에 다 채운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백두산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두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네, 저도 현 의원님과 비슷한데 이 백두산이라는 곳이 예. 상당히 북한 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 김일성이 백두산 미령에서 뭐 조선 광복회를 만들어서 네. 이끌었다는 거나 뭐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거나 그 3대인데 김정은이 더욱이 그 아버지 이래로 꿈이었던 ICBM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대목에서 자신의 존재 의유와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될 테고 또 하나 저는 이게 이제 과연 협상으로 넘어가는 국면이냐 왜냐하면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북한으로서는 이런 그 제재 국면에 조금 구멍을 내기를 좀 제재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저게 그 ICBM으로 향한 꿈을 이제 막바지에 들었는데 SLBM도 곧 한번 시험을 할 테고 예. 또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예, 예. 지금 플루토늄 농축된 것을 이제 다 장착하는 그런 준비들을 할 겁니다. 이 역사적 국면 앞에서 북한 정부의 그런 오랜 꿈이 야심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 앞에서 그걸 과시를 하고 예. 지금 불러들이는 그 유엔 사무차장이나 IOC 위원장의 경우에는 예. 그런 제재를 좀 완화시키고 이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닌가 싶고요. 저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그 이 북한 ICBM 문제가 우리가 넘어야 될 큰 험난한 참 산맥처럼 보이는데 우리 역시도 단호한 결의와 이런 내부적인 진일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좀 그런 가능성은? 워낙 예측 불허에 이런 예, 예.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전략이 예. 남이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기습 예측 허를 찌르는 불허입니다. 거거든요. 북한은 오랫동안 우리 국제 경기 대회전에 예. 도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 대한항공 폭발 사건이었고요. 우리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제적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엄청난 테러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도 정말 어이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김일성, 김정은이 그 북한 내부에 맹동주의자가 했다고 뭐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 예.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궁금한 거는 북한이 과연 추가 도발을 해를 넘겨서 올림픽 전에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혹시 반대로 북한이 선수단을 동계올림픽에 보낼 것인지 참 두 가지 사항 궁금합니다. 시간이 가면 알게 되지만 지금으로선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네. 쓰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형 등반 대회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보고용 등반. 네. 그러니까 핵무력 완성을 내가 이렇게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걸 오. 북한 내부 국내 정치용으로도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예. 세계적으로도 그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일단 지금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결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이미 지나가 한 것에 대한 과시용. 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대 세습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김정은만의 뭔가 성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핵무력을 이제 완성했습니다라고 예, 하는 예.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하필 그걸 또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했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 저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이렇게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언어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어요. 네. 대외적으로도 선언하고 선언했는데 또 쏘면은 그게 완성이 된 겁니까? 완성 안 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나 그러니까 다름없지 완성했다고 얘기해서 더 이상 쏠 필요가 없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또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 강도를 훨씬 높여가는 거라면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든가 다른 명분을 북한은 찾아야 될 것이다. 그걸 명분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명분이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든 아니면 그 이후든 간에 예. 당분간 좀 휴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또 뭔가를 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까지 쭉 한번 두 가지 주제를 거쳐서 바로 봤는데, 현경명 전 의원님, 결국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인도적 지원, 뭐 구충약이라도 좀 북한에 좀 보내줘야 되는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원은 퍼주기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저는 약도 안 됩니까, 원칙상 그럼? 아니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요 예.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그 검증 절차를 거쳐야 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평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전반에서 가장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개별 자격으로 참석은 하게 됐습니다만은 시진핑 국가 주석도 올 것 같아요. 아베 일본 총리도 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정돼 있는 국가 정상만 해도 30개국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큰 국제사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당연히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된다. 지금 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라고 있고 북한을 너무 의식할 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저 맞습니까? 예. 이번 그 평창 올림픽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신경을 쓰는 것만큼 북한은 지렛대로 활용을 하려고 할 뿐이라 해서 원래 계획한 대로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입장권 판매도 이제 50%를 넘어섰더라고요. 뭐 걱정보다는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차원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의 그 참여 또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가던 길 그대로 열심히 가야 되면 될 것 같아요. 정근태 부장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평창의 위치가요, 이 DMZ에서 한 60, 7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보다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가까운 북한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자국민의 어떤 보호 이 부분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특히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인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좀 맺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뭐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북한에게 이 평창 기간에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은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인도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생충 약이라든지 예전에는 아마 이 영유아에 지원되던 소아마비 약 이런 게 아마 그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그런 거는 사실은 군사용은 전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북한이 평창 기간에 뭐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보름 정도 기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저희 나라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의 그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많은 정상들이 참가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또 여기 그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저는 잘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긴급 발언 요청을 하셨어요. 아주 짧게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충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북한한테 우리가 구충제 주겠다 그러면 북이 받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세갖고 안 받겠다. 그럼요.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제재 반세기 동안 당하면서도 자존심 안 굽히려고 노력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충제 문제나 이런 것들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그러니까 전체 틀이 그냥 이렇게 다 치환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유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국제사회가 다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늘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고요. 그걸 어느 타이밍에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주 전 대변께서 아예 말씀하시죠. 뭐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당장의 위기 국면, 당장의 긴장 국면을 고민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예. 뭐 몇 개월 이 사람들이 도발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핵무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요한 국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저는 평창에 그 뭐 시진핑 주석이나 예, 아베라든가 또는 백악관의 경우는 대통령 가족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예, 예. 뭐저 사위나 딸이 예, 올 예, 것 같은데 그 정상급들이 와서 정말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 당신들이 핵을 포기하면은 예. 우리가 국제사회에 지원할 것이고 핵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단호히 한국과 맞서서 핵을 반드시 폐기시켜낼 것이다라는 이런 단호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순간에 어떤 모면하게 한 인센티브 이런 게 북한한테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는 숨통을 트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고 북한의 ICBM 위협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테고 미국 사람들이 점차 이 북한 ICBM을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렇게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피로감까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국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단호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에 다시 같이 강화시켜 나가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내부께서 아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서 네, 남북 간 뭐 직접이라든지 간접이라든지 예. 대화를 통해서 이 올림픽에 참여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 국면 전환 국면에 저희들이 좀 더 북한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럼 추가 도발은 없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뭐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 기생충량, 구충제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군사용으로 구인들이 먹는다고 꼭 군사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 현경병 전 의원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번에 예. 백두산에 올라간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예,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제가 굳이 볼 저 때는 높고 추운 곳을 갔어요 또. 예. 지금 이제 2018년을 앞두고 예. 사실은 이제 그동안 핵 경제 병진 정책을 해왔는데 지금 북한 공식 입장은 핵 완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 저는 두 가지가 남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남았습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잠수함 발사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하는 발사대 발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경우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일본, 중국이 발사 며칠 전부터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잡을 수 없는 게 이 잠수함 SLBM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완성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경우에 따라서 평창 올림픽 전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SLBM 발사를 추가 도발로 할 수 있다. 예, 예. 아. 외부에서 그런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김정은이 백두산을 또 갔습니다. 이 백두산, 이곳은 김정은이 뭔가를 할 때마다 찾는 곳이어서 이번에도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하고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혁준 기자의 리포터부터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15형 도발에 성공한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최측근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대동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활동의 주무대이자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난 곳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손도 감 없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귀하게 실현해 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억하시며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고비 때마다 백두산을 방문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11월 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3주기를 앞둔 2014년 11월, 본인의 집권 3년인 2015년 4월에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번 백두산 방문 역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고민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평양에선 연일 미사일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경축하는 행사가 열렸고 이들은 평양 만수대 언덕을 찾아 김일성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이제 실전 배치인데 예. 저는 상당한 수준으로 실전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 차원에서는 김정은 자체가 백두혈통을 가장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차원 또 그리고
제가 보면 뭐 이미지 정치인데 예, 예. 백두산에 올라가서 마치 무슨 그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델파이의 신탁 받듯이 뭐 그런 차원에서 한 번씩 그러네요. 지금 올라갔다 아까 내려오고. 화면 보였지만 배경은 참 좋습니다. 하얗게 덮인 높은 산. 예, 예.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저 아름다운 보여주려고 풍경에 그러네요. 너무 안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뭐 제가 볼 때 그 북한 인민 중에 주민 중에서 예. 살찐 분을 거의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 혼자 그 몸에 다 채운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백두산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두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네, 저도 현 의원님과 비슷한데 이 백두산이라는 곳이 예. 상당히 북한 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 김일성이 백두산 미령에서 뭐 조선 광복회를 만들어서 네. 이끌었다는 거나 뭐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거나 그 3대인데 김정은이 더욱이 그 아버지 이래로 꿈이었던 ICBM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대목에서 자신의 존재 의유와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될 테고 또 하나 저는 이게 이제 과연 협상으로 넘어가는 국면이냐 왜냐하면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북한으로서는 이런 그 제재 국면에 조금 구멍을 내기를 좀 제재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저게 그 ICBM으로 향한 꿈을 이제 막바지에 들었는데 SLBM도 곧 한번 시험을 할 테고 예. 또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예, 예. 지금 플루토늄 농축된 것을 이제 다 장착하는 그런 준비들을 할 겁니다. 이 역사적 국면 앞에서 북한 정부의 그런 오랜 꿈이 야심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 앞에서 그걸 과시를 하고 예. 지금 불러들이는 그 유엔 사무차장이나 IOC 위원장의 경우에는 예. 그런 제재를 좀 완화시키고 이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닌가 싶고요. 저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그 이 북한 ICBM 문제가 우리가 넘어야 될 큰 험난한 참 산맥처럼 보이는데 우리 역시도 단호한 결의와 이런 내부적인 진일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좀 그런 가능성은? 워낙 예측 불허에 이런 예, 예.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전략이 예. 남이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기습 예측 허를 찌르는 불허입니다. 거거든요. 북한은 오랫동안 우리 국제 경기 대회전에 예. 도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 대한항공 폭발 사건이었고요. 우리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제적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엄청난 테러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도 정말 어이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김일성, 김정은이 그 북한 내부에 맹동주의자가 했다고 뭐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 예.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김정일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워낙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작은 실마리라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이렇게 또 백두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 그리고 김정일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그리고 본인의 집권 3년 직전에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갔는데 김정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또 무슨 도발을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해보는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네. 저는 국면 전환이라고 썼습니다. 국면 전환. 네. 예. 지금 긴장 국면에서 지금 대화 국면으로 저는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아마 중국 특사 방북했을 때 그게 좀 실패했는데요. 안 만났어요. 네네. 근데 요번에 유엔 사무차장이 갔을 때는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뭐 대화랑 비슷한 건데요. 정례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IOC 위원장도 지금 방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어쨌든 저희도 우리 북한의 어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국면인데 이 여기서 저는 이게 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국종 그 수술할 때 봤지만 뭐 기생충약이라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뭔가 북한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북한도 그게 명분이